그냥 우리가 장비, 울세라 초음파 같은 경우는 전후 사진을 봐도 이거 어느 게 전이고 어느 게 후인지 우리가 얘기 안 해주면 솔직히 모르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. 자기가 투자한 가격 대비 가성비가 어떻게 보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. 안녕하세요. 25년차 성형외과 전문의 이철용입니다. 오늘은 거상을 원하긴 하지만 수술이 너무 무섭다, 수술에 대한 거부감, 공포가 있으신 분들이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리프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. 우선 수술을 제외하고 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. 실리프팅, 실을 이용해서 할 거냐, 아니면 장비, 고주파라든지 초음파, 울세라, 써마지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리프팅을 할 거냐,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. 원장님, 그 울세라는 정확히 어떤 장비인가요? 우리가 여러 가지 장비들 이름 많이 들어봤잖아요. 특히 제일 대표적인 게 하이프라고 하죠. 그 초음파를 이용한 장비의 대표적인 게 울세라, 원조라고 할 수 있죠. 뭐 여러 가지 파생 기구들도 있고요. 그다음에 고주파 장비의 원조가 이제 써마지라는 장비로 대표될 수가 있는 거죠. 울세라든 써마지든 어떤 에너지 원인 고주파나 초음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울세라, 써마지가 효과가 뭐 없다, 떨어진다 이런 말 하는 건 좀 그래요. 하고 나서 상당히 좋았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.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반복적으로 몇 달 주기로 이렇게 하시는데, 하시기 전에 있는 사진과 몇 번을 하고 나서 1년 후의 사진, 6개월 후의 사진을 비교했을 때 사실 사진상으로 구분하는 게 쉽진 않아요. 자기가 느끼는 사람도 많지는 않고요. 다시 말해서 그런 장비를 이용한 거는 약간 노화의 속도를 조금 늦춰주는 효과가 있는 거지, 처진 거를 다시 원상으로 끌어올려주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왜 이렇게 울세라 써마지를 사람들이 많이 맞는 걸까요? 그러게요. 저희 부모님도 저 몰래 어디 집 근처에서 울세라를 하고 오셨더라고요. 하고 오셔서 솔직히 저한테 자기 뭐 변한지 안 변할지 모르겠다, 돈은 비싸게 줬는데 몇 번 반복하라고 하는데 또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울세라, 써마지 이런 장비를 대체할 수가 있느냐, 그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저는 이제 가장 좋은 게 실리프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실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. 민트실로 대표되는 이런 코고실, 실루엣 리프팅이라고 하죠. 실루엣 실로 대표되는 콘실, 이런 실들을 적절하게 조화를 해가지고 실 리프팅을 해주시면요, 절개를 하는 거상 수술의 부담은 줄이지만 효과는 확실하게 처진 부분을 당겨 올릴 수가 있어서 팔자주름이라든지 마리오네트 주름이 좀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장비보다는 실을 이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. 원장님, 그럼 실리프팅의 원리가 뭘까요? 우리가 얼굴이 처졌다라고 생각하면은 먼저 안에 있는 조직이 많이 내려왔겠죠. 들어보셨겠지만 뭐 스마스층을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. 그 스마스층 위 아래 조직이 다 조금씩은 어떤 타이트한 조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, 그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힘이 없어지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. 그거를 위의 방향으로 끌어올려주는 게 실리프팅인데요. 매끌매끌한 실을 올려서는 끌어올려지지가 않겠죠. 뭔가 조직을 잡아줄 수 있는 고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. 그게 이제 코그라든지 콘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 실을 뭐 한쪽에 6줄, 8줄 이런 식으로 처진 정도에 따라서 실의 개수는 좀 조절하셔서 올려서 걸어줘야 되겠죠. 끌어올리기만 하면은 의미가 없잖아요. 그래서 끌어올린 조직을 타이트한 딱딱한 조직에다가 걸어줘서 다시 내려가지 않게끔 해주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물리적으로 정말 당겨주는 거네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전후에 사진을 찍어서 봤을 때도 차이가 나는 거죠. 그냥 우리가 장비, 울세라 초음파 같은 경우는 전후 사진을 봐도 이거 어느 게 전이고 어느 게 후인지 우리가 얘기 안 해주면 솔직히 모르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. 자기가 투자한 가격 대비 가성비가 어떻게 보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. 실리프팅 같은 경우는 자기가 변한 게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가성비는 좋다고 볼 수가 있죠. 그러면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세요? 수술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추천을 많이 드려요. 사실은 수술이 효과는 더 좋겠죠. 하지만은 회복 기간이라든지 얼굴이 많이 붓는다든지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수술을 일단은 제외하고 조금 더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분들에게 실리프팅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. 말씀만 들었을 때 실리프팅 시술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부작용 같은 것도 있을까요?
실리프팅의 부작용이라면은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게 실이 걸린 부분이 약간 들어가 보이는 딤플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. 좌우가 좀 당기는 정도가 좀 차이가 나는 비대칭, 이 두 가지가 가장 주의를 해야 되고 사람들이 많이 겪고 있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의랑 충분한 상의를 해서 자기한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게 그럼 나타났을 경우에 대처가 안 되느냐? 그건 아니라는 거죠. 병원에 다시 오시면은 충분히 매뉴얼로도 풀어줄 수가 있고 아니면 다시 박리를 해서 찝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풀어줄 수가 있어서 크게 염려하실 부작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해결이 가능한 부작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원장님, 그럼 이 실리프팅은 어느 병원에 가가지고 받는 게 좋을까요? 요즘에는 병원들이 성형외과 전문의도 있지만 또 피부과 선생님들도 있고 일반 클리닉에서 미용을 하시는 원장님도 많이 계시는데요. 차이가 있느냐? 물론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. 실리프팅이 간단한 수술이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해부학적 지식과 컴플리케이션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, 해결책이 있느냐,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. 피부과냐 뭐 클리닉이냐 성형외과 전문의냐 이 차이보다는 그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고 또 해부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며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지,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이 병원이 너무너무 많아서 어디서 해야 될지 참 결정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제일 좋은 거는 상담 받아보시고 믿음이 가시는 원장님한테 받으시는 게 결과도 좋고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은 리프팅 중에서도 비수술적인 방법, 실리프팅이라든지 아니면 장비를 이용한 리프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. 제가 오늘은 뭐 울세라 서마주로 대표되는 그런 리프팅 장비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이 장비도 충분히 좋은 장비고요. 또 사람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게 다 틀리잖아요. 시간적인 여유도 있으시고 즉각적인 큰 효과보다는 길게 보고 노화를 조금 늦춰주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장비를 꾸준히 관리하시는 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단지 조금 더 빠른 효과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그런 장비보다는 실리프팅이 조금 더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.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. 제가 말씀드린 거는 참고로 하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실리프팅은 일단 시술 시간이 아주 짧고요. 통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계신 분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다운타임도 아주 짧기 때문에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는 시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영상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엔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